조홍천 의원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 윤건영 의원이 즉각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논의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조홍천 의원은 친문은 아니잖아요. 네. 비문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조홍천 의원이 문자 폭탄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둔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까지 쇄신파를 규합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이 그 정도도 감당 못하나 라는 식의 반응을 한 것.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친문과 비문의 격돌, 문자 폭탄을 두고서 계기로 당 안의 내홍, 어떤 세력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윤건영 의원의 말씀은 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높아지고 선출직이고 예컨대 연예인 같은 경우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전화를 주신 적도 있었어요. 아, 정 변호사님한테도?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가끔 받으니까 감수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윤건영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조홍천 의원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저런 걸 굳이 안 밝혀도 되는 거잖아요. 문자 폭탄이 뭐 수백 개가 와고 수천 개가 와도 그냥 내가 그냥 삭히면 되는 건데 그 내용까지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홍천 의원이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결심? 그 내부에서 쓴소리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쇄신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관철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조홍천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견제를 결국은 윤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잘하고 정부 여당이 잘해야 일반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홍천 의원이 말한 저 쇄신파가 한 15분 정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5명이 모두 다 이제 이름을 밝혀서 공식화할지 여부도 또 하나의 뉴스가 되겠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당을 추월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추월했다고는 하지만 60이랑 53이라 이 정도면 누가 더 비호감 다툼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2018년 8월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76%였습니다. 민주당은 34%로 낮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2021년 4월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60%로 급증을 했고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는 53%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김병민이 투입된 시점부터 비호감도가 떨어진 건 있긴 한데 그건 과학적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자당의 비호감도도 높아요. 53.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60으로 늘어난 것과 문자 폭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비호감도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거 절대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일들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부터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이라든지 폄훼 발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광주 민주화 무역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기에 대해서 정강정책까지 반영하고 난 뒤에 호남에 대한 폄훼 발언 등에 대한 목소리 찾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무슨 죄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들에 대해서 숙연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 이런 일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자, 이제 반대로 민주당의 모습을 좀 지켜보게 되면 윤미향 의원의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당내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결국 한 명, 두 명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잦은 탈당을 통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야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꼬리 자르기 정도에 대한 목소리마저도 나오지 않았던 현실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비호감도를 훨씬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자 폭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자 폭탄을 두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나 민주당의 많은 당권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민주정당 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통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를 금태섭 의원이 보여줍니다. 다양한 민주당의 정당의 목소리들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문자 폭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당내에서 선출된 의원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취했던 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논리적 정합성들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국민들이 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 듣는 모습 정도는 보여줄 때 이러한 비호감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도 높은 비호감들을 줄이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일 줄여나가는 게 비호감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지도부의 어떤 시각 전해 들어봤습니다. 물론 조홍천 의원과 이 쇄신파의 움직임조차도 다 민주당 내부의 쇄신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민주당이 쇄신 과정에 있는 만큼 그 결과도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